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그렇고 내일이나 모레 시간 되면 개인 상담을 한번 저랑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또 의문 있는 것들 다 정리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그렇게 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요. 그죠? 그러니까 제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A와 B, 매도 청약, 매수, 승낙. 그죠? 의사표시 합치, 일치가 되려면 사람, 물건,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 유효하니까 유효하게 성립된다. 유효,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효과. 그래서 도인은, 그죠? 물건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넘겨줄 의무, 채무라고 그랬죠. 5억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채권 채무가 생긴다. 그렇게 하고 비매수인은 매매대 5억 줄 채무가 생기고 소유권과 점유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걸 채권 채무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채권 채무는 두 사람 다 항상 생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약은.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사실행위 개념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라는 거, 소유권. 그러면은, 일단은요, 이렇게 소유권이다. 여러분들 물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건은 뭐 있어요?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거는 뭐예요? 동산, 부동산. 그죠? 부동산. 동산하고 부동산이에요. 크게 말하면. 그러면 동산은 뭐예요? 개념 정리하면은. 동산. 부동산은 뭐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자가 움직일 동자예요. 움직일 동. 예, 맞았는데 움직일 동.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동산이에요. 움직이는 거 동산. 그러면 동산 부는 아닐 부자니까 이게 항상 낫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못 움직이는 거. 부동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 동산. 그죠? 지금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부동산. 그죠? 건물, 토지. 이렇게. 동산은 이런 펜, 차, 이런 것들 같은 거,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랬을 때, 차 같은 거, 동산이잖아요. 차, 예를 들면. 이거는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일치를 해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건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는 내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게 점유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 볼펜 어디 있어? 내 거. 이거는 내 소유고 내 점유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갖고 있으니까 점유고 내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동사는 이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저기 거기에 세븐일레븐 그런 데서 돈 주고 빵을 샀다. 그럼 빵을 받아오기만 하면 소유권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돈 주고 빵 받으면.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일치를 하니까는 동사는 점유를 넘겨받으면, 점유를 이전받으면, 그죠? 받으면 소유권도 이전이 돼요. 소유권도 이전이 된다. 그러니까 동사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돈 주고 물건 받으면 그 물건의 소유권과 점유권이 그냥 이전되니까. 그래서 동사는 쉬우니까 잘 예를 안 들어요. 너무 쉬우니까. 근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내가 살고 있는 토지하고 건물을 넘겨만 주면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A하고 B가 이제 토지를 팔았잖아요. 땅을. 이게 토지다. 그래서 아까 본 대로 A가 B한테 팔았어요. 매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법률 용어로 쓰면 팔았어요. 그러면 B가 A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5억이나 주고 파는데 네 땅 어딨냐 이렇게. 야, 너 땅 좀 보여줘라. 보여달라 하겠죠? 그러면은 A가 이 땅을 가가지고 이게 내 땅이야.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게 A 땅인지 C 땅인지 D 땅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땅 보여달라 그러면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네? 등기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등기부.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A 소유 이렇게 써 있는 거. 그죠? 이렇게. 이거를 보여주면 얘가 믿겠죠.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등기부라는 장부를 만들어서
A 소유라는 걸 확인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그게 소유권. 그죠? 이렇게 이걸 보여주면은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이렇게 등기가 돼야지 소유권이 인정돼요. 등기가 돼야지. 그죠? 등기가 돼야지. 등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본 대로 이제 소유권 두 번째 쟁점이죠. 우리가 민법 적용 유형 중 두 번째 쟁점. 맨 처음에 A하고 B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걸 갖다가 그럼 책을 읽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행위라는 말을 써요. 채권행위. 채권행위가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은 5억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생겼고 B는 저기 또 소유권과 점유권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채권에 강조를 하는 거고 또 똑같은 말로 의무부담행위 또는 채무부담행위라는 말을 써요. 왜 그래요? 채권도 있지만은 의무도 A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겼고 채무가 생겼고 B는 5억을 줄 채무가 생겼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보는 면이 달라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혼재해서 써버리니까는 이게 다 다른 말인 줄 알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매매행위를 했다. 채권을 발생하는 행위, 채무를 발생하는 행위. 그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채권 채무가 있는 상태로 쭉 가다가 지금 부동산을 전제로 해요. 동산은 논외로 하고 동산은 그냥 주면 끝이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채권 행위를 해다가 이제 이행기 때 이때 이제 아까 만 대로 변제기라고 그랬잖아요. 변제기 어느 날 주기로 했다. 그죠? 이렇게 해서 A는 B한테 소유권과 점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그리고 B는 5억을 줬어요. 그럼 원만하게 이행이 됐죠. 그죠? 원만하게 이행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 A가 B한테 소유권을 점유권은 그냥 갖고 있는 걸 주면 되는 거예요. 주면. 그럼 점유권이 되는데 소유권에 넘어가려면 넘어가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줘요. 등기. 별게 아니라 등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등기를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점유권은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등기를 해야지만 넘어간다. 즉 여기서 A가 김갑동이라면 A 등기가 있다가 B한테 등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순간 B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를 해주는 순간 B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를 해줘야. 등기를 안 해주면 여전히 소유권은 안 넘어가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등기가 있어야 하는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러고 이 아까 말했죠. 등기가 있을 때부터 물권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물권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권법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요까지는 무슨 법이 적용되겠어요? 등기하기 전까지는 무슨 법? 채권법이겠죠. 그죠? 채권법. 아 그렇구나.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예,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첫날이지만 많은 걸 배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그래서 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문.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10페이지를 봐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 여기는 18. 이렇게 많이 갔어. 페이지가 좀. 페이지가 다른가? 아, 참, 책으로 가야지, 참, 책. 18페이지. 예, 여기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10페이지라고 돼 있죠? 거기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등기소 가면 이렇게 등기부 등본 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등기. 그래가지고 강남구 역삼동 123-45 해가지고 표제부에서는 집원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역삼동 123번지 45 뭐 저기 그죠? 이렇게 123-45번지 이렇게 땅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갑구라는 말을 써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써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2019년 5월 20일 날 1100 이렇게 해서 등기가 된 거예요. 이때 보존 등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 이게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이 땅에 대해서, 그죠? 이 땅에 대해서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걸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보존 등기. 그럼 누구냐? 그래서 김갑동이다. 김갑동.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해서 김갑동이 2019년 5월 20일 날 최초로 강남구 역삼동 123-45번지 토지를 취득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최초로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누구한테 팔았냐면은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저기 홍길동한테, 김갑동이 홍길동한테. 그러니까 얘가 매도인이고 파는 사람이니까 얘는 매수인이겠죠. 그럼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 원인으로 2021년 3월 13일 날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2021년 9월 18일 날, 한 6개월 후죠. 이렇게 했죠. 요 날 등기한 날이에요. 등기한 날. 그러면 요때 매매 계약한 날 홍길동이 소유권 취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매매 계약한 날 홍길동이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약만 했으니까.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등기한 날. 그죠? 등기한 날. 요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요. 기록형 같은 거 할 때 이거 분석 못하면 아주 큰 낭패를 봐요. 이거 보면서 지금 기초를 잡는 거. 말 그대로 입문이에요. 이것도 등기부 입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 잘 벌려면 등기부를 잘 분석해야 돼요. 아주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입문하는 거. 아,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그죠? 요 계약한 날, 요 날은, 그리고 접수한 날이 등기한 날이고, 등기한 날 홍길동이죠. 홍길동은 드디어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취득한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물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했으니까. 알겠죠? 등기부만 봐도 알겠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죠? 예,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소유권 이전되고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덮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다시 노트를 가보면 아까 이 페이지 하는 중이었죠? 이렇게 계약을 하면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쭉 해서 등기하면은 A가 아까 요 사람은 다르더라도 A에서 B로 등기 드디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아, 소유권은 이렇게 해서 취득하는구나. 그래서 등기라는 개념. 뭐 등기가 뭐냐 이런 거 말고 그냥 등기라는 건 사실 그대로. 그죠? 아,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하면 그냥 소유권 넘어가네. 그때 비로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동산 지금 많이 했어요. 동산 부동산 정확하게 체크하고 동산은 이렇게 이것만 넘겨주면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죠? 점유만 해주면. 근데 부동산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등기부에서 등기 명의를 넘겨줘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죠? 이렇게. 요거고, 됐죠? 그럼 두 번 해서 두 개, 계약의 원만한 진행, 소유권이라는 개념, 언제 넘어가는지, 부동산 특히 주의하라. 알았죠? 예, 많이 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계약이 고장났어요. 장애사유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고장. 고장이라는 말은 알겠죠? 고장은 뭐였냐면,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거예요. 무효나 취소. 이렇게 된다. 그럼 무효하고 취소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무효 취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법학에서는 무효 취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무효하고 취소. 결국은 근데 그 개념을 배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효 취소는 상식적으로 무효야, 그건 취소야, 뭐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부터 법적으로 뭐든지 상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무효다. 무효. 그러면은 무효는 일단 매매를 한 날, 그래서 맨 처음부터 매매 계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맨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뭐 계약을 뭐 아까 좀 이따 보겠지만 뭐 1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그날부터 효과가 발생 안 하니까 효력이 발생 안 한다는 거는 뭐가 없다고요? 채권 채무가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도인은 소유권 점유권 이전해줄 채무 없고 매수인은 5억 지급할 채무가 없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자꾸 그렇게 생각할 것. 근데 취소라는 개념은 뭐냐? 취소요. 이거는 처음에는 유효해요. 처음엔 유효.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 매매 계약을 뭐 11월 1일 날 했는데 12월 1일 날 가서 취소한다는 말을 했어요. 취소한다는 말을 하면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처음 11월 1일로 되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취소라고 그래요. 이런 걸 취소. 그러니까 취소라는 의사를 표시 안 하면 요 전까지는 항상 유효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취소라는 말을 해서 상대방한테 야, 나 취소할래. 그렇게 말해야지 그 처음으로 계약할 때 되돌아가서 무효가 돼요. 이렇게 이제 법학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무효 취소. 이제 뭐 여러분들 맨날 무효 취소 갖고 살 텐데 알겠죠? 지금부터요.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예요. 그냥 무효. 근데 취소는 유효하다가 취소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거를 소급표라고 그래요. 소급표. 소급.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걸 소급표라고 그래요. 알겠죠?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걸 소급표. 그래서 취소는 계약 체결했을 땐 유효하지만 취소라는 말을 했을 때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무효가 된다. 그걸 취소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죠. 그죠? 이렇게 두 개를.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무효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소급이란 말 지금 용어 정리했으니까 확실하게 알고요. 그러면 지금 본 대로요. 아까 본 대로 A와 B가 금방 배웠지만은 원만하게 진행돼서 매매가 유효하다. 유효. 효과가 있다.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면 이 유효하니까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얘는 무슨 의무가 있었냐면은 소유권과 점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무가 있다. 그죠? 효과로서. 효과. 그 다음에 매수인은 무슨 효과가 발생하냐? 5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채권 채무라고 그랬잖아요. 있다. 그죠? 이런 효과가 유효하게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무가 있다, 채권 채무가 있다. 이렇게 유효하니까. 그죠? 근데 지금 본 대로요. 여기서 이렇게 무효가 됐다. 들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매매가 어쨌든 무효가 처음부터 무효든 취소돼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든 매매가 무효면 효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효과가 없을 묻자. 없다. 안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안 발생하니까는 A는 소유권, 점유권 이전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겠죠. 없다. 그죠? 없다. 얘는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가 되겠죠. 그죠? 없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B가 매매가 무효인데 5억 달라고 말했어요. 그럼 B가 준다고 그랬어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효과가 발생 안 하니까 야, 나 못 줘. 이렇게 하겠죠. 그죠? 무효니까. 효과가 안 발생. 야, 무효니까 난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되면 우리 변호사는 쓸 필요가 없어요. 계약이 다 유효하니까. 근데 뭔가 무효, 고장이 나야 변호사가 들어가서 무효인지 아닌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그래야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또 이런 걸 해결하려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거고. 알았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무효 사유가 뭐고 취소 사유가 뭐고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효 사유는 뭐고 취소 사유는 뭐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무효 사유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취소 사유들을 민법에서 다 규정해 놨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딱딱 종합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한테 무효나 취소 사유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 사람. 첫째 나오는 게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은 우리가 권리 능력이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막 추상적인 말인데 사람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살아있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권리 능력이 있다. 그렇게 되는데 만일 아까 얘기했지만 뭐 B가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죽은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리 능력이 없다. 이거 없을 묻자예요. 없을 묻자. 죽은 사람이죠. 그러면은 뭐 사회생활에서 죽는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죠? 근데 죽은 사람이랑 계약했다. 계약은 뭐다? 무효다. 무효는 뭐냐? 효과가 안 발생한다. 따라 죽은 사람한테 야 빨리 5억 줘.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해나마나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권리 능력. 두 번째는 의사 능력. 권리, 의사. 의사는 살아는 있는데 의사라는 걸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의사. 그게 누구예요? 정신병자, 만취자. 여러분도 술 잘 마시죠? 그죠? 그 필름 끊긴다고 그러잖아요. 만취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백날 말하면 필름이 끊겼잖아요.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름 끊긴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무효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알았죠? 그래서 의사 능력 없는 사람. 요거 예를 기억하세요. 정신병자, 치매 걸렸다. 뭐 필름을 끊겼다. 그런 사람 계약했다. 무효. 이런 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무효. 근데 이제 행위 능력이라는 게 나와요. 행위 능력. 이런 것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용어만 가지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처음부터 책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네. 권리 능력이 뭐야 도대체 막 죽은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거를 그렇게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스쿨 보나마나 그렇게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많이 풀어서 생각해 놓을 것. 그럼 행위 능력이 뭐냐? 행위 능력. 그럼 유효하게 행위할 수 없는 능력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그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행위 능력 없는 사람이 뭐냐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현재는 우리 민법의 4조에 보면은
미성년자 하면, 그럼 여러분들 민법전 줬죠. 이렇게, 뭐, 복사해 줬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입문 때는 그걸 가지고 내일 몇 줄로 봐봅시다. 몇 개 찾아볼 테니까 갖고 다니고요. 이제 정식으로 로스쿨 들어가거나 할 때는 매년 시험장 들어가는 그 입시용 법전이 있어요. 두꺼운 거. 그걸 사세요. 로스쿨 들어갈 때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법전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러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거만 가지고 연습을 하고. 알았죠? 매일 갖고 나오고. 그러면 민법 4조에 보면은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에요. 그럼 몇 살까? 미만이면 몇 살까지예요? 18세 12월 마지막 날까지죠. 그죠? 그런 사람,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그래요. 미성년,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행위 무능력, 그러니까 15살짜리가, 그죠? 예컨대 15세짜리가 뭐 책을 샀다. 책을 매매했어요. 매수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15세니까 만 19세 미만이잖아요. 얘는 행위 무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유효하다가 15세가 아이씨 나 안 살래 그래 취소해버리면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취소. 그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돼요. 그러면 취소 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처음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책을 사면 그냥 책이 좋으면 그냥 취소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따가 그냥 취소 안 할 수도 있는데 아이씨 갖기 싫다. 그럼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취소. 이렇게. 그런 거를 행위 무능력자. 그것도 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막 이렇게 나오는데 예컨대 이제 뭐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뭐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은 맨날 가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옛날 말에 한정치산자 막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행위 무능력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하는 게 그 우리 그 로스쿨 입학생들은 지금 가산의 낭비로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생활을 궁핍하게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3년이 뒤에 지나야 생기잖아요. 그죠? 지금 준 행위 무능력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알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외우세요. 항상 권리 능력, 죽은 사람, 의사 능력, 만취자, 치매자, 그다음에 의사 무능력, 그럼 미성년자 하나만 딱 외우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외우면 또 기억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죠? 이런 사람은 무효, 두 개는 무효고, 이거는 유효가 할 수가 없잖아요. 권리나 의사 무능력. 근데 행위 무능력은 유효할 여지도 있으니까 취소하면 무효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서. 그 다음에 목적이다. 목적은 지금 물건을 샀잖아요. 물건을 지금처럼. 그죠? 토지 같은 걸 사거나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를 사면 몇 번지라고 딱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123번지인지 456번지인지 불확정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유효가 되겠어요? 안 유효가 되겠어요?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을 이렇게 규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도 무효. 그 다음에 확정돼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저기서 본 대로요. 건물을 샀어요. B가 A한테 건물을 샀는데 건물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건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불가능이잖아. 불가능. 그래 가짜를 빼버리고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능. 법학에서는. 그럼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죠? 무효. 이렇게. 이것도 무효. 그 다음에 법률 위반. 이렇게 법률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그러죠. 위법. 앞자 따서 뒷자 따서 법률 위반. 위법하면은 법에서 무효라고 규정돼 있으면 그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법률에 따라 다르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법률 위반. 그 다음에 이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를 위반했어요. 그 대표적인 도박. A가 B한테 도박을 해서 1억을 잃었어요. 그래서 1억의 채무를 줬어요. 근데 B가 가서 야, 너 빨리 1억 줘. 그러면은 A가 1억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죠? 그거는 왜 안 주냐?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를 위반해서 무효다. 무효니까는 돈 줄 효과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의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다. 여러분 이제 법학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도박만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도박빚은 안 줘도 돼. 왜냐면 무효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가면 이렇게 외워요. 확가적사 이렇게. 확정 가능 법률에 적법해야지만 유효다. 적법. 확가적사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건 저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래 권의행,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확가적사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왜 무효인지 알겠죠? 사회생활에서 많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효사유 이렇게 이거는 물건에 대한 거, 목적, 그죠? 목적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공통된 게 사람, 목적, 의사표시가 있잖아요, 의사표시, 그죠?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저수는 4개 있는데 이제 민법 107, 108, 109, 110에서 비통착사라고 그러죠. 비통착사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비진의, 비진의. 그러니까는 진짜 의사. 앞자따면 진의잖아요. 진의. 근데 낫 들어가는 거죠. 낫이 비예요. 비. 아닐 비자. 그러니까는 가짜 의사야. 비진의. 진짜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A가 B한테 야, 내가 지금 5억짜리 토지를 공짜로 줄게. 이렇게. 공짜로 줄게. 그러면은 A가 5억짜리 공짜로 줄 의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는데 야, 내가 5억 공짜로 줄게. 오케이. 그래봤자 진짜 의사가 아니니까 무효라는 뜻이에요. 무효. 알았죠? 진짜가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효. 예, 이렇게 되는 것은 요거는 진짜 의사가 아니니까 무효. 알았죠? 자, 여기 밑에. 그러니까 요거는 무효. 이렇게 됐죠. 비진이. 필기 아니죠? 진짜 의사가 아니니까 비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통정. A하고 B가 통정이라는 것은 짜는 거예요. 짠다. 짜고서. 허위도 가짜죠. 가짜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짜고선. 그러니까 뭐냐면은 A의 다른 채권자 갑이 있는데 A가 돈을 안 갚으니까 갑이 A 재산에다가 막 강제 집행해서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A가 얼른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B한테 그러는 거죠. 야, A가 B한테 야, 갑이라는 사람이 와서 내 재산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네가 잠깐 갖고 있어. 그래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짰죠. 짜고선 그 다음에 통정으로 야, 그러니까 네 가짜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유효라고 봐야 되겠어요? 무효로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무효로 봐야죠. 통정 허위도 무효. 그랬죠?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생각해서 이것도 무효. 이렇게 무효. 이번에는 차고. 착각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착각. 이거는 좀 그렇고 예컨대 A가 B의 차가 좋은 줄 알았어요. B의 차가 뭐 BMW 막 표시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차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가 샀어요. 이건 뭐 실제로는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 뭐 1억에 주고 샀어요. 이렇게 주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게 BMW가 아니라 뭐 이상한 차였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착각에 빠졌으니까는 이거를 매매라는 효력을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착각에 빠졌으면은 에이 그냥 타고 다닐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취소. 요거는 취소. 그래가지고 취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매매 계약은 그냥 유효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무효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착각. 알겠죠? 차고 착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0조. 사기. 그럼 사기 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사기 치는 거. 그죠? 사기 치는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A가 1억밖에 안 되는 토지를 5억이라고 거짓말 쳐가지고 B한테 팔았어요. 그럼 B는 1억짜리를 5억이나 주고 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 그냥 5억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취소. 이것도. 차고 사기. 그 다음에 A가 강박이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칼을 들이면서 B한테 1억짜리를 야, 칼 들이밀고 너 5억에 안 사면 죽여버리겠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5억 주고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강박, 협박이란 것이라고 해서 그것도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취소. 이것도.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행위무능력, 착각, 차고, 사기, 강박 4개가 있는 거예요. 취소는. 근데 무효는 몇 개 있어요. 권리능력 없다, 의사능력 없다, 확정, 불가능, 법률위반, 선풍사질, 비진이 통정 표시에서 8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민법에서 다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런 게 왜냐면은 우리 사회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유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민법에 규정해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거는 왜냐면 무효인지 취소인지 막 그걸 혼동스러운 막 서로 다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입법자가 그냥 딱 정해 놓아 버린 거야. 야, 요거는 무효로 해. 요건 취소로 해. 그럼 취소는 뭐예요? 취소 안 하면 유효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딱 만들어 놓고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무효 취소의 효과
여기서 무효취소 효과가 나오는데, 무효취소 효과. 예, 그래서 무효취소 효과는 뭐냐면은 여기서 다시 이거 좀 이렇게 해놓읍시다. 아직 그저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아직 주지 않았다. 토지나 건물이나 돈을 안 줬어요. 주지 않은 상태. 그러면은 A가 B한테, 그 다음에 B가 A한테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금 본 대로요. 지금 주지 않았으면 매매가 무효 내지는 취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효 내지 취소. 취소돼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효과가 발생해야 하네요. 효과가 안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안 발생했으니까 갑이 B한테 5억 청구를 해요. 5억 달라. 그러면은 B는 뭐라고 그러면 돼요? 매매가 무효니까 난 못 줘.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무효니까 효과가 발생 안 했잖아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못 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책을 읽으면 A는 B한테 5억 달라고 청구를 못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B는 A한테 야 빨리 소유권하고 점유권 줘. 이렇게 하면 얘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도 똑같이 못 줘.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못 줘. 왜? 무효니까. 효과가 안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의무가 없으니까. 효과가 안 발생해서 채권 채무가 안 생겼으니까. 그죠? 알겠죠?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용어를. 근데 이미 줬다. 이걸 줬다는 걸 이행했다는 거죠. 이행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아직 주지 않았을 때하고 이미 이행한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미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기서 본 대로 A가 B한테 소유권, 점유권 이전에 줬어요. 줬다.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소유권과 점유권은 정당해요, 부당해요? 근데 줬는데 무효가 됐잖아요. 줬는데 무효가 됐으니까 걔가 갖고 있는 건 정당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법에 보면은 이렇게 무효나 취소됐을 때는 A는 B한테 부당한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써요. 무효나 취소됐을 때는. 왜냐면 이미 줬는데 무효 취소됐으니까 부당한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공짜로. 그죠? 저기가 소유권 점유권을. 이번에는 B 입장에서 해보세요. B 입장에서. B가 이미 5억을 줬어요. 여기다. 근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A가 받은 5억이 정당하지 않고 부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는 A한테 부당한 이득 5억을 빨리 돌려달라고 하겠죠. 그게 부당이득 청구권이에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민법 들어가면 부당이득 가지고도 막 한 몇 시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효 취소 고장 났을 때, 고장 났을 땐 이렇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해되겠죠. 뭐 우리가 살면서 들어봤던 것들 중에 하나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그런 걸 민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나와요. 채무불이행. 이거는 매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왜냐면은 매매가 유효해야 채권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채권 채무가 있어야 불이행이라는 게 생기죠. 채무가 없으면 불이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왜 이런 유형을 나누는지 알겠죠? 학자들이. 그죠?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됐고 소유권을 이럴 때 이전되고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근데 유효한데 채무를 불이행해.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여기서 if A가 소유권이나 점유권 이전해 줬는데 B가 5억을 안 줘요. 안 주니까 5억의 채무가 있는데 안 주니까 뭐예요? 불이행이잖아요. 이런 게 채무 불이행이구나. 그죠? 자기가 소유권 다 받아놓고 5억을 안 줘. 5억을 줄 채무가 있잖아요. 유효하니까. 그죠? 근데 안 주니까 뭐예요? 불이행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저기 누구 A의 입장이고. 그럼 B 입장에서 봐보세요. B 입장에서 이건 지워버립시다. 이건 지워버리고 5억을 줬어요. 얘한테. 그럼 A는 뭘 줘야 돼요? 소유권, 점유권 줘야죠. 근데 안 줘요. 이게 뭐예요? 안 주니까. 안 주니까 채무를 얘 입장에서는 얘가 채무를 불이행한 거죠. 그죠? 불이행한 것이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는 여기처럼요. 세 가지가 물론 5, 6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3개가 가장 기초예요. 기초. 채무 불이행의 기초가 3개예요. 그러니까는 일부러 늦게 주는 거. 그러니까 이행기가 지금 12월 1일인데 12월 1일 날 주기로 했는데 안 줘요. 그래서
안 준다. 그러니까 늦은 거지, 늦은 거. 지체라는 건 늦는 거야. 늦다는 뜻이야. 지체, 늦는다. 그죠? 또는 아까 보는 대로 건물을 샀는데 건물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럼 이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능이죠. 이행 불능이라고 말해요. 근데 건물을 받았는데 금이 잔뜩 가 있어요. 이행은 받았는데 그럼 이게 완전한 이행이에요? 불완전 이행이에요? 불완전 이행이죠. 별게 아니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가장 기초되는 유형 세 가지는 세 개예요. 이행 지체, 늦게 주는 거. 그 다음에 이행 불능, 아예 없어져 버린 거. 받았는데 금이 갔어요. 불완전 이행, 이렇게. 알겠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그 효과, 이게 이제 세 개가 있으면, 이렇게 효과도 세 개가 나타나요. 채무불이행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만 봐보세요.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요.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해제를 할 수 있어요. 해제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해제한다 그러면 계약을 없던 걸로 하는 의사표시예요. 야, 우리 없던 걸로 해. 뭐 이렇게 그런 게 해제. 그러니까 안 주니까 예컨대 A가 맨 위에 걸로 해봅시다. A가 소유권 점유권 이전해줬는데 B가 5억을 안 줘요. 그럼 야, 없던 걸로 해. 그럼 빨리 5억 돌려줘. 아니죠. 소유권 점유권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고. 야, 네가 5억 안 줘서 내가 엄청난 손해봤어.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이거요. 여기서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강제집행. 강제집행. 그러면 A가 소유권 점유권 줬는데 B가 5억을 안 줘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분쟁이 생겼죠. 뭐를 하면 돼요? A가 B한테 돈 받으려면. 맨 처음에 뭐를 제출해요? 소장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A가 B한테 5억 달라고 소제기를 하는 거예요. 소제기 해요. 그죠? 강제집행. 그래가지고 얘가 승소해요.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승소 판결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판결 받은 뭐예요? 판결 받은 걸로 뭐 해야 돼요? 받은 걸로 B의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동산이든 뭐든. B의 재산에다가 B의 재산, 예컨대 얘도 이제 토지가 있었다. 예컨대. 저 뭐 큰 토지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거예요.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판결을 승소 판결.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여러분 흔히 듣는 말이 뭐예요? 경매라는 말씀. 경매.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경매에 나왔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경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 경매 신청이나 똑같아요. 경매 신청. 그러면은 그럼 B의 토지가 뭐 100-1번지 토지가 경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경매를 받은 사람이 쭉 몰려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 토지가 이제 얼마? 7억에 경매됐어요. 그러니까는 A, B, C가 7억 주고 경매를 받았어요. 경매 받았다. 이런 말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들어본 말일 거예요. 그죠? 경매를 받았어요. 받았다. 그러니까 받는 순간 C 소유가 돼요. 얘가 등기가 돼요. 이렇게. 경매 받는다는 말은 돈 주고 그 부동산 등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소유가 됐어요? C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끝났죠? 경매 절차 끝났어요. 그럼 7억은 어떡하냐? 7억을 주고 샀으니까. 7억을 가지고 배당한다고 그래요. 배당. 그러면 7억을 주고 누구한테 배당하겠어요? 처음으로. 소재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A죠. A한테 5억을 주는 거예요. A한테 5억. 5억을 배당하는 거예요. 5억 배당. 배당. 그럼 나머지 2억은 누가 가져가요? 소유자가 가져가겠죠. 그렇죠?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별게 아닌데 배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별게 아닌데 여러분들 평생 이걸 해먹고 살아야 돼요. 이제.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경매 신청은 어떻게 하고 경매기일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경매 요구할 때 경락되고 뭐 어떻게 내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집행법이란 말이에요. 집행법.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지 변호사로서 그죠? 능력이 있다고 하고 변호사로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에는 요게 중요해요. 강제집행 손해배상 해제. 그래서 결국은 다 뭘로 기일되냐면 강제집행으로 기일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소유권 점유권에도 5억을 안 줘요. 그럼 5억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소재기를 해요. 판결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B의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요. 그럼 경매 절차가 열려요. 그럼 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막 경매 받는 사람 쭉 몰려들어요. 그래서 최고가를 신고하는 사람. 누구는 5억에 산다, 6억에 산다, 7억에 산다, 그러면 7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결정이 됐어요. 그럼 얘는 7억 내고 등기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씻게 돼요, 씻게. 그럼 B는 소유권이 없어졌죠, 이제. 그죠? 그래서 그 돈 중에 5억은 누구한테 주고? 채권자인 저기 A한테 주고. A, 그죠? 나머지는 B가 가져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주 생 기초 상식적인데, 이런 것도요. 지금 로스쿨 다니는 뭐 1학년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거를. 뭐 대충 뭐 경매하면 되지 뭐 이렇게만 알지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건데도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인문의 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문의 인문. 이런 것들을 알고선 내일부터 민총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했을 때 용어들이 하나씩 나오면 아, 요건 요거구나. 요건 요거구나. 이렇게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그 다음에 요까지 하고 마지막 주제.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담보요. 담보. 담보. 그럼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채권을 담보한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인적 담보라는 게 있고 물적 담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법률 용어로 인적 담보라는 것은 사람인자 인적할 때 인은 사람인이라는 거 알죠? 사람인 한문으로. 여러분 지금 한문 하나도 안 배웠죠, 그죠? 사람인은 들어봤죠, 사람인, 그죠? 인적, 그래서 사람을 담보로 내세요. 사람을 담보로 내세요. 이 말은 뭐냐면 갑이 을이 이제 야, 나 5억 좀 꿔줘. 그랬더니 갑이 그래 너 뭐 그럼 뭐 내가 뭐 재산이 있어야 꿔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처럼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소재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을의 재산에 경매 신청해서 배당받아 가려고 그런 게 있어야 꿔주죠. 그게 없으면 누가 꿔주겠어요? 그냥 5억 날리는데, 그죠? 근데 얘가 재산이 없어요. 이거 없을 문자예요. 없다. 재산이 없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갑이 여러분 입장이면 돈 꿔주겠어요? 안 꿔주겠어요? 안 꿔주죠. 아무리 친해도. 그죠? 그러니까 야, 너 담보를 내세워라. 담보. 이게 담보. 그게 담보라는 것이 5억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보장을 해줘라. 같은 말인가? 담보 보장. 뭘로 말해요? 그러니까 5억 받게끔 뭘 장치를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는 그럼 을이 또 친구 병한테 가는 거죠. 얘는 재산이 많이 있어요. 야, 네가 보증 좀 서줘라. 보증 좀 서줘라. 이렇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보증 좀 서줘라.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얘한테 가서. 병이 한테 가서 야, 을이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안 갚잖아요. 그럼 병이 갚는 거예요. 병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갑은. 병의 재산에 가서 아까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소재기에서 승소 판결 받아서 배당받아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심하고 뭘 해주겠어요? 돈을 꿔주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담보를 섰다고 해서 인적 담보라고 그래요. 그럼 인적 담보는 뭐라고요? 보증 생각하면 돼요. 아, 보증, 인적 담보 이렇게 사람을 돈 갚는데 장치를 해준 거잖아요. 그죠? 인적 담보.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물적 담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갑이 을한테 돈을 꿔달라. 네가 돈 꿔주는데 5억을 꿔주는데 야, 너 재산 있어? 나 재산이 있어. 그래가지고 얘 재산에다가 그래? 그럼 그럼 저당 내 저당 해줄게 이런 거야. 그러면 얘 재산에다가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당권 등기. 이러면은 얘 재산이, 이건 물건이잖아요. 물건, 부동산. 그죠? 물건에다가 이렇게 저당권을 해주면은 얘가 돈 안 갚으면 저당권을 가지고 경매 신청해서 돈을 받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죠? 그러니까 물건 가지고 담보 잡혔으니까 무슨 담보예요? 물적 담보. 그러니까 물적 담보면 저당권 생각하세요. 물적 담보, 저당권. 그렇죠? 물적 담보. 아, 그래서 담보라는 거는 인적 담보라는 게 있고 물적 담보라는 게 있구나.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만 오늘 거의 다 왔는데요, 여러분들. 예, 오늘 굉장히 많은 거 있으면 사실 민법 다 한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제 혼자 공부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책에서 14페이지를 가보세요. 14페이지. 20인가 그럼? 예, 여기 14페이지. 여기요. 그럼 등기부는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13페이지에 요게 부동산에 이렇게 딸려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이제 부동산 토지다. 아까 표제부는 이렇게 지번을 써놓는 거라고 그랬죠. 45번지. 갑구는 소유권에 가는 것만 써놓는 거예요. 갑구는 소유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을동. 소유권 이전 등기 김갑동. 김갑동이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10월 3일이에요? 10월 5일이에요? 10월 5일을 나와요. 이때 등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매매만 가지고는 등기 안 돼, 소유권 안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알아도요, 여러분들 저기보다 더 나아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때 등기된 날 소유권 넘어간다. 그죠? 요거는 소유권에 관해서만 쓰는 게 갑구. 갑은 알죠? 여러분들 갑을병도 모르면 안 돼요. 시험 문제 갑을병은 한문으로 나와요. 그럼 갑을병은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을구라는 가보. 그 다음 페이지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을구라는 뭐라 그러냐면 소유권 이외에 권리사항을 여기다는 을구라네. 을구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김갑동이라는 채무자가 채권자인 근저당권 홍길동으로부터 3억을 꾼 거예요. 알겠죠? 이게 홍길동이 김갑동한테 3억을 꿔준 거예요. 그렇죠? 꿔주고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고 저당권 설정 저당권 등기를 하는 거죠. 저당권 등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당권을 언제 취득해요? 계약할 때, 등기할 때. 등기할 때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 그렇죠? 이때.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이 되면 이게 무슨 담보? 물적 담보. 그래서 만일 김갑동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저당권을 가지고 경매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경매 신청해서 배당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그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게 물적 담보.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입문에 입문을 한 거예요. 입문에 입문. 그러니까는 우리 모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입문할 때 최소한 이 5가지는 알고선 책을 읽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를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첫날을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지 이걸 기초로 뭐 내일부터 민총 들어가겠지만 뭐다 하면 그거다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또 이거 없으면 들어가면 또 몰라요. 이게 이게 뭐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개관을 끝냈고 여러분들 이걸 기초로 책의 6페이지를 가보세요. 여기서부터 오늘 아까 말한데요. 입문의 입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쭉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읽어서 복습하고 내일 간단히 개관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책을 읽잖아요. 이런 설명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하냐면 예컨대 어디냐 요쯤부터 봐보세요. 이때 의사의 합치는 여기서부터 책에 나와요. 이런 말 하나도 없이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주관적 당사자 일치, 객관적 목적과 의사표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막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런 걸 유추해낸다? 불가능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뭐 저게 뭐야 이렇게. 근데 일단 민법책, 교수님 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만 있지 않은 내용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문을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만 보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이제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숙제. 오늘 가가지고 이거 원만한 진행 아까 여기서 쭉 했었죠. 소유권 취득하는 거 언제요? 부동산 등기. 그래서 뒤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할 때 어떻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장애 고장 났을 때 무효 취소. 언제는 무효고 언제는 취소고 쭉 지금 노트에서 이미 설명한 걸 쭉 설명했으니까 오늘 가서 책으로 뒷받침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의사표시.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무효의 효과. 아까 이미 이행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행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랬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됐을 때는 여기 이행지체, 뭐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채무의 효과라서 강제이행 나오는데 강제이행했다면 어떻게 하고 채권담보 여기는 뒤에 가서 하면 되니까 인적담보, 물적담보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최소한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 첫 시간에 바로 요걸 읽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쭉 책에서 22페이지에 보면은 책이 22페이지 가보세요. 민법 용어 해설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읽지 마세요. 이거야말로 추상적 말의 나열이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럼 하나도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이건 언제 해요? 다 끝나고 찾아보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용어 사전이라고. 영어 사전처럼 뭐 보면 이걸 가지고 찾아가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지금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언제 읽냐? 한번 입문이라도 10회 끝나고 한번 읽어보면 그때는 알아요. 아 이게 이런 뜻 이런 뜻. 그러니까는 가장 오늘처럼 공부한 거는 가장 상식적이고 사실적인 용어로서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이해 안 되고 그런 게 많지는 않죠. 조금은 있더라도 좀 그렇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10회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민법이 어느 정도 훤은 아니지만 약간은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이런 건 읽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나눠주면 버려버리세요. 누가 주면은. 하나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36페이지부터 여기서부터가 민총이에요. 민총. 그래서 오늘은 민총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내일 이제 또 요거 책을 읽는 방법은 또 쭉쭉 하면서 이제 요거만 해라 처음에 할 때는 그것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될 거니까는 오늘 가서는
책에서 요까지만 한 번만 읽어보고 오세요. 아, 이해가 되는지 봐보세요. 내가 읽어서 아, 이렇지. 맞아. 이렇게만 되면 돼. 끄떡이만 하면. 예, 그래서 말을 그대로 오늘은 입문의 입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오늘 같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이해한 사람이랑 아닌 사람은 엄청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럴 거 없이 어떻게 그냥 책을 읽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숙제 내준 거는 확실하게 해오고, 그렇게 해서 내일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일 봐서 여러분들이랑 간단하게 수업 끝나고 상담을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